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모의 어휘력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김정원, 출판은 카시오페아입니다. 24년 6월에 출판된 신간에 가까운 책이고요. 우리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나 사건을 보게 되더라도 그 삶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상식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에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 더욱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결에서 어휘력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심한 사과, 금일, 사흘, 이런 어휘를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해프닝들은 이미 온라인상에서도 유명한 일화가 됐습니다. 어휘를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의 폭이 넓어지고 표현할 수 있는 깊이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의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이 책 부모의 어휘력은 바로 그 어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해력, 어휘력 모두 아주 급격하게 떨어진 시대입니다.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책을 읽지 않는 그런 세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해력과 어휘력은 책을 읽으면 그냥 부록처럼 자연스럽게 상승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어휘와 표현, 숨어있는 의미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고급스러운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휘력이 늘게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라면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런 만큼 부모의 어휘력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부모가 어떤 어휘를 쓰느냐에 따라 아이의 어휘력뿐 아니라 인성의 성장, 방향성 이런 것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책 부모의 어휘력은 이렇게 부모의 어휘력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좀 짧게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수준 높은 어휘력은 작은 아이도 크게 키우지만 부모의 수준 낮은 어휘력은 큰 아이도 작게 만듭니다. 부모의 어휘력이 섬세할수록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섬세해지고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과 어휘가 담긴 부모의 한마디 말로 아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책 부모의 어휘력에는 헷갈리기 쉽거나 잘 구별해서 쓰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26개의 어휘가 실려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의 어휘력이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질 어휘를 2개씩 비교하고 분석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 각각의 차이와 실제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해야 좋은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학술적이거나 이론적인 그런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친절한 설명과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만한 구체적인 예문들로 아주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 그동안 혼동해서 써왔던 어휘들이나 헷갈렸던 어휘들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예를 들면 공감과 동감은 얼핏 비슷한 의미와 느낌을 가진 말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굉장히 혼동해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두 단어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단어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깔끔하게 비교 분석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공감과 동감 이 부분을 제가 짧게 발췌해서 본문 중에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공감은 상대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존중할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의견은 서로 다를지라도 아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마음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공감의 힘을 전하려면 이런 식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아, 네 마음이 그랬구나. 엄마는 공감해. 맞아, 네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공감돼. 이렇게 공감은 풍부한 지식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선 위치에서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공감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의 여유, 즉 마음에 남는 공간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공감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어휘가 아이의 심성과 인성이 가는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기도 하고요. 부모가 쓰는 말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방향이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어휘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비단 한 사람의 어휘는 아이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의 어휘는 비단 그 자신의 아이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이고 정확한 어휘를 구사하는 사람을 보면 신뢰가 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그런 의도가 아닌 건 알겠지만 왠지 잘못 쓴 단어 하나에 기분이 상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반대로 큰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을 아주 짧게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대화에는 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말도 좀 더 예쁘게 하고 끝나는 대화도 다시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좋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대화 센스가 있다 라고 말하죠. 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분을 선물하는 덕분에 모두가 그 사람을 찾고 지지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휘력이란 대화의 센스, 말 센스를 높여주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런 어휘를 구사한다면 당연히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 센스가 되물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 부모의 어휘력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멋진 말 센스와 또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부모의 어휘력. 정확히 말할수록 아이의 세상이 커지는 필수 어휘 126. 김종원 지음. 프롤로그. 부모에게 왜 어휘 공부가 필요한가요? 한 아이가 학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날이 갈수록 성적이 점점 더 오르고 있었습니다. 학원 선생님은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그 칭찬을 듣고 행복해진 부모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 애가 고지식한 부분이 있어서
뭐든 그렇게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연 고지식하다라는 말이 이런 상황에 맞는 표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점점 오르는 이유는 내가 고지식하기 때문이다.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부모님이 적절한 말을 들려주지 못하면 결국 아이도 상황과 맥락, 타인과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아이의 수준은 부모의 어휘력 수준에 맞게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만약 이때 고지식하다 라는 말이 아닌 강직하다 라는 말을 들려줬다면 어땠을까요? 고지식하다 라는 말은 성질이 외고르로 고다 융통성이 없다 라는 의미이고, 강직하다 라는 말은 마음이 꼿꼿하고 곧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강직하다고 말하면 그 상황을 더욱 멋지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수준 높은 어휘력은 작은 아이도 크게 키우지만 부모의 수준 낮은 어휘력은 큰 아이도 작게 만듭니다. 이건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여기 한 부모님과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한창 친구를 새롭게 사귀며 소중하게 여길 나이죠. 그런데 하루는 울먹거리며 집에 돌아와 이렇게 외칩니다. 엄마, 친구가 생일날 나만 초대를 안 했어.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외로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부모님은 사랑하는 아이에게 바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아이는 바로 이렇게 응수했죠. 생일날 초대받지 못한 사람? 아니면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 이때 아이의 엄마는 따스한 음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지 못하는 걸 말한단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지 못하고 주변 상황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오히려 더 외로워져. 친구들의 숫자나 생일날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매일 너의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야. 그럼 그 안에서 너만의 빛이 나는데 그때 그 빛을 알아보고 마음에 맞는 친구가 다가올 거야. 친구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도 없어. 너는 다만 너의 하루를 보내면 되는 거란다. 아이는 살면서 친구 관계로 참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이런 지혜로운 말을 듣고 자란다면 어떤 어려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거나 어디에서 배워 이런 말을 구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 두 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지식하다와 강직하다, 친구와 외로움 등 일상 속에서 아이에게 자주 쓰는 어휘에 대한 부모님만의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부모가 수준 높은 어휘력을 갖게 되면 아이의 아주 세밀한 문제까지도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어휘력이 섬세할수록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섬세해지고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과 어휘가 담긴 부모의 한마디 말로 아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의 어휘력 수준은 아이가 살아갈 인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30년 넘게 100권이 넘는 책을 쓰고 매년 100회 이상의 강연을 하며 1만 명 이상의 부모님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결코 이 말이 과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어휘력은 우리의 짐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 무엇을 추가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몰랐던 어휘의 의미를 낭독과 필사라는 근사한 지적 도구를 통해 제대로 이해하고 내면에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책을 반드시 반복해서 나만의 것이 될 때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정확히 말할수록 아이의 세상은 더욱 커집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일상 속 필수 어휘 126개를 통해 여러분도 그 놀라운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어휘력 체크리스트. 나는 평소 아이에게 어떤 말을 쓰고 있을까? 어휘력의 수준은 곧 세상을 보는 수준과 일치합니다. 어휘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휘력의 수준이 낮을수록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아니, 너무나 대박 같은 표현을 자주 쓰는 게 대체 어휘력이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말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꼭 어휘까지 신경 써서 말해야 하나? 그 단어가 그 단어 같고 남들도 다 쓰는 말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주변에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휘력 수준이 낮아서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고 보인다고 해도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자신의 현재 어휘력 수준을 점검해 보세요. 하위 20%라는 결과가 나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 책을 통해 어휘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제대로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상위 5% 수준으로 자신의 어휘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체크리스트 1. 아이에게 대충 알아들어 라는 말을 자주 한다. 2. 너무, 대박 이라고 자주 말한다. 3. 쇼츠나 릴스 등 짧은 영상을 하루 30분 이상 본다. 4.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다. 5. 다들 이해한 것 같은데 나만 이해 못할 때가 있다. 1장 일상 어휘. 매일 쓰는 단어 하나만 달라져도 아이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한다. 수고하다, 대견하다. 수고하다, 동사.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쓰다. 대견하다, 형용사. 흐뭇하고 자랑스럽다. 아이의 자존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라면 특히 아이와 나누는 일상에서 정말 섬세하게 생각하며 활용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아이가 어떤 식으로 느낄지 그 반응을 짐작하며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학교나 학원에서 돌아오면 보통 우리 딸,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 수고했네 라고 말하는데 그럼 아이는 공부는 수고스러운 일이라는 공식을 만들게 됩니다. 아이는 언제나 부모가 직접적으로 들려준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녹아있는 의미를 내면에 담습니다.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수고를 했으니 보답을 받아야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 공부했으니까 스마트폰 30분만 더 할게. 공부하고 왔으니까 게임 좀 해도 되는 거지? 게다가 공부는 힘든 것, 공부는 고생하는 것, 이런 공식도 순식간에 만들어지죠.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